안녕하세요. 단테라입니다. 제가 주로 영성에 관한 책들을 되풀이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문학 책들을 잘 보지 않는 시기가 있어요. 제가 이사를 하기 전에는 하루에 2편, 뭐 많게는 3편까지도 영화를 미친 듯이 이제 보다가 이사를 하고 나서는 집안이 좀 추워서 의자에 앉아서 영화를 좀 보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바뀌면서 다시 제가 좀 문학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저에게 도래했습니다.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 저는 좀 더 문학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문학에 대한 저의 꿈은 초등학교 4학년 제가 배우를 꿈꾸기 이전부터 제 인생의 첫 번째로 찾아온 예술이었거든요. 저는 평생 문학 소녀로 살고 있고 죽기 전에 반드시 작가로 데뷔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어떤 문학에 대해서 뭐랄까요, 그냥 평범한 독자, 아마추어 이상의 나름대로의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읽었던 오랜만에 읽은 문학 소설들 중에서 재미있는 책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요. 이건 제가 독서 모임에 참여하려고 읽었던 책인데 아쉽게도 그 모임이 이제 취소가 되는 바람에 사람들을 못 만났지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대온실 수리보고서라는 소설인데요. 김금희 작가의 장편 소설입니다. 김금희 작가는 여기 아래 보면 이렇게 작가 사진도 나와 있거든요. 소설을 사랑하시는,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작가분이에요.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았고, 이제 이 소설은, 시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탄탄한 구조가 돋보이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제가 오랜만에 좀 문학의 향기를 느꼈고, 제 마음속에서 또 약간 잠들어 있던 어떤 문학적인 서정이랄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몽글몽글 이렇게 깨어나는, 좀 피어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사나는 아주 어렵게 세상에 나왔다. 8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난 것이다. 출산한 은혜를 보러 갔을 때 너무 작고 밝았던 사나가 떠올랐다. 그때 이미 남편과 시댁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던 은혜는 다리 안 찬 아기라고 안아보지도 않고 휑하니 병원을 나가던 남편을 욕할 의욕도 잃은 상황이었다. 그런 사나에게 바다처럼 큰 마음이 생겨나고 있었다. 고여있는 물 웅덩이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생생히 사는 마음이. 그러니까 이 사나라는 어린 여자아이가 자기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를 돕는 이제 그런 장면 뒤에 나온 글귀였는데 저는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속이 울렁댔다. 슬픔은 차고 분노는 뜨거워서 언제나 나를 몽롱한 상태로 몰아넣고는 했다. 그런 극단의 마음과 싸우다 보면 아주 간단한 일상의 일도 할 수 없었다. 길을 못 찾거나 버스 번호를 잃어버리거나 걸어다니거나 물건을 사는 평범한 동작에도 서툴러졌다. 그게 상처로 부스러진 이들이 감내해야 하는 일상이었다. 트라우마는 그렇게 기본적인 행위부터 부수며 사람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소설이 가지는 그 공감의 힘이라는 거,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해주는 그 문학의 힘을 좀 느꼈던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그 창경궁 대혼실에 관한 그런 그 시간을 좀 점프해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창경궁 대혼실이 지어질 때의 그 일, 그리고 창경궁 대혼실을 수리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교차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주인공이 강화도에서 큰 걸로 나와요. 그래서 창경궁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 강화도에서 자라신 분들, 혹은 어떤 이런 건축과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김금희 작가의 대온실 수리 보고서를 보고 나서 지금 또 같은 작가의 복자에게라는 책을 또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김금희 작가의 내용 책은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슬픈 정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런 어떤 향수, 어떤 그런 약간의 아련한 노스텔지아 같은 게 좀 깔리면서도 굉장히 문학적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세세한 삶의 그런 아주 디테일한 그런 정서들이 굉장히 잘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학을 읽는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게 하는 그런 소설들이어서 저도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으로 앞으로는 김금희 작가의 책들을 읽어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주도가 또 배경이에요. 제주도에 서울 소녀가 이제 집안이 망하면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친구를 사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펼쳐지는데, 제주의 또 풍광이 펼쳐지는 이색적인 또 그런 고고리섬 정확히는 그런 책인데, 이 책도 굉장히 아름답게 제가 지금 읽고 있어요. 이제 한 4분의 1 정도 남았거든요. 이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트렁크라는 작품인데요. 익숙한데 하신 분들 계시죠? 네. 최근에 방영했던 드라마 트렁크의 원작입니다. 드라마는 조금 차분하고 그리고 좀 정적이고 좀 이런 이미지였는데요. 이름이 어렵습니다. 김리어령 작가님의 소설 트렁크는 의외로 굉장히 그 문체가 막 욕도 나오고 문체가 경쾌하고 되게 템포감이 있더라고요. 리듬이 좀 빨라가지고 읽으면서 의외네라고 생각했고, 이 김리어령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상을 많이 받으신 작가님이신데요. 우리가 다 아는 완득이 이런 작품들을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문체가 재밌고, 이제 평소에 욕을 하고 싶어도 입 밖에 잘 내지 못하는 저는 약간 이 책에서 욕이 나오고 막 이럴 때마다 카타르시스가 좀 느껴지면서 이 김리어령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도 되게 보고 싶어졌어요. 다른 작품들은 이렇게 경쾌한 이렇게 리듬감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막 욕도 좀 중간중간 나오면서 이런 느낌일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님의 작품도 앞으로 즐겁게 탐독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을 또 읽어드릴게요. 이 극 중에서 이 작가 여주인공의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나오시거든요. 그 할머니가 하는 대사입니다. 자는 건 좋은데 그 정에 빠지면 안 된다. 아니다 싶으면 딱 끊어. 질질 끌려다니면 너만 고생해. 한번 자면 서방처럼 구는 놈도 많으니까 조심하고. 불쌍해서 자주는 건 안 된다. 그거는 뭣도 절도 아니여. 몸보신은 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이 여주인공이 왜 이 얘기를 듣고 눈물이 쏟아지는지는 소설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돈하고 사랑은 똑같아. 없어도 지랄, 많아도 지랄이야. 한 100명 만나면 든든할 것 같지? 하나 깊이 만난 것보다 더 헛헛해. 적당히 만나고 길게 사랑해라. 자꾸 갈아치운다고 더 좋은 놈 안 나타나. 총천연색이 한 가지 색보다 선명하지 못한 법이다. 알아듣냐? 나는 왜 너만 보면 불안한지 모르겠다. 할머니는 조금 더 술을 마셨고 나는 조금 더 울었다. 근데 한 가지 색이 지랄 맞으면 후딱 버려라. 알겠지? 이런 구절이 있었고요. 이제 이 책의 주요 내용은,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일종의 계약 결혼을 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그래서 이제 직업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일정 기간, 아내가 되는 직업을 가진 이 여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제가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들이 선택한 NM 결혼에 왈가왈부할 생각 없다. 결혼 제도가 긴 세월 검증된 삶의 형태라 하더라도 이들은 그것이 불편하다. 대안이든 쾌락이든 이 결혼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역으로
관습과 제도에 익숙한 것을 진부한 삶으로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익숙함이 곧 진부는 아니며 제도로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정의 사랑은 아직 관습과 제도를 뚫지 못하고 있다. 시정은 레즈비언으로 나오는 이 여주인공의 여자친구입니다. 그렇다고 이성의 사랑을 조롱하지 않는다. 당연하게 드러내는 그들의 사랑을 부러워할 뿐이다. 사랑을 어떻게 몇 개의 틀로 단정할까? 인간이 한 500년 살았으면, 그러면 남들처럼만 살다 죽는 일은 없을 텐데, 철회하고 방향을 틀 시간이 부족하다. 남들처럼 산 기억만 유전되고 다르게 산 기억은 억압으로 소실된다. 늘 처음인 양 부딪혀야 하는 시정의 사랑이 안타깝다. 그것을 내가 받아줄 수 없어 더욱 그렇다. 혹시 내게 아직 사랑이 남았다면 가능할까? 잘 모르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인으로 등단을 하려고 잠깐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소설가, 시인, 동료들이 주변에 많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본 시인들은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 지성인들이 보여주는 굉장히 치열한 자기 반성과 끊임없는 자기 성장, 그 두 가지 모습을 전 다 봤기 때문에 이 문인 그룹에 나도 이렇게 같이 껴서 이들과 어울릴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페이지에 넘어가는 그런 재밌는 책이었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또 우리를 생각하게 해주는 진지한 또 그런 사색거리를 주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김리어령 작가의 트렁크라는 책도 이렇게 강추드리면서, 또 얇아요. 두껍지 않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자에게 트렁크, 그리고 대운실 수리 보고서 세 권 다 제가 굉장히 강추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무료하실 때, 그리고 문학의 향기를 좀 오랜만에 느끼고 싶으실 때 이 세 권의 책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